이런 그림과 함께 나와 있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비즈니스 그룹의 헬렌, 한국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2023년 따뜻한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부터 이야기해볼게요. 네, 이 책이 제목도 그렇고 사실 전 두께도 약간 진입장벽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나오는 모든 자기계발서들의 근간이 되는 클래식이라고 해서 여러 권을 사서 읽는 것보다 클래식 한 권을 사서 두고두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왔고, 또 특별히 제가 이거를 회사의 책 추천으로 들고 나온 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데일 카네기가 강연을 하면서 본인 수강생들이 겪었던 일,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대통령들이 겪었던 일을 데이터화해서 수집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신뢰도 측면에서 이게 그냥 본인의 얘기만 넣은 게 아니고 사무실을 차려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든 책이라는 데에서 사원님들께 추천드려도 좋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문장이고 또 책을 펼칠 때마다 돌아가서 다시 읽게 되는 문장이 있는데, 세상은 이처럼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속만 챙기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타인을 도와주려 애쓰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분들은 사람에 따라서는 나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호구가 되라는 소리만 잔뜩 써놓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거나 경쟁력의 측면에서 데일 카네기가 남에게 봉사하려는 마음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이 책에 써놨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어쨌거나 비즈니스도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쓴 책이구나를 이 문장에서 가장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책, 생텍쥐베리의 야간 비행도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이 작가를 떠올리면 어린 왕자를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헬렌은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고 왜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좀 물리적인 이유라서 좀 부끄러운데, 제가 이제 출퇴근을 오래 했었다 보니까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미니북이 있는 코너를 서점에 가면 항상 가요. 그 중에서 제가 안 읽은 작품 중에 익숙한 작가 이름이 이제 눈에 띄어서, 어린 왕자가 보통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야간 비행은 직장인을 위한 동화라고 생각을 해요. 오. 등장인물이 크게 두 명이 나오는데, 자기 비행장에 정상적인 운영을 최우선 철칙으로 하는 리비에르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 상사의 지시를 받아서 야간 비행에 떠났다가 악천후에 마주하게 되는 파비행이라는 파일럿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생업을 대하는 태도가 책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공감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꼈던 장면은, 파비행의 아내가 비행장을 찾아가서 본인 상사인 리비에르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심리 묘사가 정말 섬세하게 되어 있고, 생텍쥐베리 본인은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했던 군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반대 성별의 심리 묘사도 이렇게 섬세하게 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인간이나 인류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애정, 그리고 공감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에서 가장 박애주의 정신이 드러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사를 이제 먼저 봤잖아요. 이걸 딱 받았을 때, 동물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신 분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새 도감이라 저희가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 책을 추천해주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은 책 추천해달라고 지명 받자마자 제가 바로 유튜브에 이제 40만, 이제 50만 되시는 새덕후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직접 추천받아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인스타 DM을 했는데 답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취미생활로 탐조를 다니는데, 주변에서 진짜 이렇게 강남대로만 나가도 볼 수 있는 새들의
흥미로울 만한 특징들이 만화 형식으로 짧게 담겨 있어서 주말에 그냥 한두 시간 내외로 보실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사심을 담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그 구애급이라는 행동이 있어요. 이제 비둘기 편에 보면 이렇게 이런 그림과 함께 나와 있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이 구애부기가 뭐냐면 그 짝짓기철에 자기가 잡은 먹이를 상대방한테 먹이는 거를 구애급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먹이를 누가 잡아서 누구한테 준다고 하면 부모 새가 아기 새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방향으로만. 근데 이제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노력해서 뭔가 자꾸 해주고 싶고 그냥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이런 마음이 사람한테만 있는 마음은 아니구나 싶어서 새한테이지만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강남역에 널려있는 게 비둘기인데 맞아요.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나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밖에 나가시면 직박구리라는 새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직박구리가 폴더 이름으로 되게 유명한 새인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강남대로나 봉은사로 이런 대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새거든요. 이 새가 도심에서 볼 수 있는 새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소리로 가장 크게 우는 새예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시면 소리 한번 듣고 밖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진짜 금방 찾으실 수 있고 유심히 보시면 이 새가 되게 잘생겼어요. 왜 독수리 잘생긴 짤 이런 거 돌잖아요. 근데 집밥구리도 되게 잘생겼거든요. 오늘 제 책 추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해가 되는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들로 두고두고 봤을 때 항상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책들로 고심해서 골라봤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